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별들이 우리 머리 위를 수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별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 별자리가 전갈자리인데, 저기 있네요. 그리고 저건 백조자리고, 직녀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620년 전 조선의 별자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별자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396년에 제작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전천 석각 천문도,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습니다. 너비 122.7cm에 2m가 넘는 높이, 무게만 1톤에 달하는 검은 돌에는 천체 운행선을 포함한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 긁히고 깨진 자국들만 가득할 뿐 언뜻 보기엔 그저 거대한 비석 같습니다. 그나마 이를 후대에 복각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숙종본을 통해 그 원래 모습을 짐작할 뿐인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후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건 1960년대. 창경궁 명정전 뒤 추녀 밑에서 발견됐는데요. 당시 고궁으로 소풍 나온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모래를 뿌리며 놀이판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육안으로는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게 훼손돼 생긴 흠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최첨단 광학 시스템을 활용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눈으로 보면은 별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별자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거의 하나하나가 사실은 관측자의 그 관측한 시기 또는 별 관측자의 위도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합쳐져야지만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죠. 0.007mm 단위까지 분석해내는 스캐닝 작업을 통해 62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별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데이터는 북두칠성. 육안으로 파악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탁본으로도 그러니까 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져요. 그러다 보면 정밀한 그런 엣지나 그런 깊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에 대한 형상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학 3D 스캐닝을 적용하면서 정확한 형태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캐닝 결과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새겨진 별은 총 1,467개. 별자리는 28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를 토대로 별자리의 관측 시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현대식 계산을 적용하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쪽은 일직선에 굉장히 잘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진 별은 대략 2시기에 걸쳐서 그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들은 태조 때인 약 1400년경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약 서기 1세기경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아래 설명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의 위치를 고쳐서 새겼다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도설, 즉 설명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 천문도의 중성을 고쳐서 돌에 새기게 되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한 바퀴를 도는데 별 역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에 북극성이 있다고 할 때 연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24절기의 기준이 되는 중성기를 고쳤다는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하늘의 별자리를 12차와 분야에 맞춰 차례로 배열한 천문도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여기엔 최첨단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름 76cm의 큰 원입니다. 이 원 둘레는 1년의 길이를 상징하는데 365.25도로 나누어 총 365개의 눈금을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날 1년을 365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한가운데 있는 원은 북극점을 중심으로 한 중원입니다. 여기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으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 별들을 담았습니다. 위도의 기준이 되는 적도를 그려 넣었고 당시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이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을 따라 황도를 새겨 넣었습니다.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이 춘분점, 추분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관측자는 현재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우리 발 아래, 즉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면 보일 수 있는 별들까지 총 293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모양은 오늘날의 서양 별자리와도 다릅니다. 북두칠성은 여기서도 북두칠성이지만 오리온 자리는 삼수라 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동양의 별자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紫微垣，中原北极紫微宫，北极五星在其中，大地之作第二株，第三之星数子居，相对恒星。 과거 중국 천문학자들 사이에선 수나라 때 만들어진 보청가가 필수 시험 과목이었는데 동양의 별자리 체계인 3원 28수가 7원시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수저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가 존재하죠. 바로 순우 천문도입니다. 13세기 남성시대에 만들어진 순우 천문도. 중국에서 4계절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 280여 개를 새겨 넣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3원 28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28수란 하늘의 적도를 따라 2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별자리를 배열한 걸 뜻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별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28수가 천체의 경도인 적경의 구실을 하는 셈입니다. 政府一共有4次大型的组织的政府的那个就是官方的一个天文的那个观测，
这个天文图呢是根据第3次观测的结果绘制而成的，基本上是代表了中国10世纪到13纪的时候天文观测的最高水平。 참원은 북극 주변의 세 영역을 말하는데 임금이 사는 자미원, 신하들이 나란 일을 하는 태미원, 백성들의 공간 천시원이 그것입니다. 별자리 이름 또한 재밌는데요. 후궁을 뜻하는 여어, 농사를 관장하는 팔곡, 차기 왕이 될 태자 곁에는 행신이라 불리는 충직한 신하가 있고 죄인을 가두는 감옥인 관삭, 백정을 뜻하는 별자리도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별과 별을 선으로 잇고 지상의 세계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 반면 서양의 별자리는 태양이 다니는 길인 황도대를 12개로 나누고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인식하는 문화가 달랐기에 같은 별을 보고도 서로 다른 패턴으로 별자리를 그렸던 거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도 3원 28수 체계에 따라 별자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중국의 천문도를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 새겨진 기록을 보면 새로운 단서가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3원 28수 체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조선의 석각 천문도. 하지만 여기엔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팔곡이라는 별자리의 경우 이름은 같지만 연결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별자리는 연결선뿐만 아니라 이름도 조금 다르고요. 직이라는 별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을 연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 종대부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별을 표시한 구멍들의 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성의 경우 그냥 딱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왜 별들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걸까요? 지구관의 별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별의 크기에 따라 겉보기 밝기 등급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 천문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천문도들에다가 현재 관측된 정보를 넣어서 수정해가면서 그 천문도를 만들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관측 자료라든가 천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모본이 되는 옛 천문도의 존재. 도설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천문도 석본이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란 때 강에 빠뜨려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태조가 즉위하고 얼마 뒤 그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왕이 매우 귀중히 여기고 중각하게 하였다. 태조는 왜 그토록 옛 천문도를 귀하게 여겼던 걸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자신이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천문학이 꽃을 피울 때 멀리 서구에서는 이슬람 천문학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흑진주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고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유목민족의 삶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과거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제4대 술탄 울루그 베그가 집권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특히 천문학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역사상 4대 천문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울루그베그 천문대. 현재는 관측대의 일부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지만 15세기의 이곳은 동서양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던 가장 바쁜 곳이자 하늘을 관측하고 탐구했던 지성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눈부신 성과물로 이어지게 되죠. 관측 기록을 토대로 1337년 992개의 별의 위치를 밝힌 지디 술탄이라는 천문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Зычек ураганы по своему значению является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источников, которые до сегодняшних дней по летоисчислению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амых точных 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не более минуты расхождения. 1년을 365일 6시간 10분 8초로 계산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했던 사마르칸트의 이슬람 천문학. 지금은 그 시절에 개발된 관측 도구들과 기록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보던 중 우리는 뜻밖의 전시물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게다가 설명문에는 세종의 이름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Я бы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вот именно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воссоединил стран Востока и вот именно южная часть, значит, Азии. Это значит Китай. Так как Корея тоже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достаточно древней, здесь могут уходить корни, связи между школой Улугбека.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시선은 여전히 별, 저 너머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 수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별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우리의 천문 유산은 그 길로 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